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시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시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할 텐데요. 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두 종목씩 새로운 테마 안에서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테마일 수도 있고 또 시장에서는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 빠르게 단기 상승을 챙겨다 줄 수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시장의 구석구석 잘 살펴주시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승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같은 혼조세 속에서 조금은 답답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선생님 믿고 상승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 소개해주신 종목들 정리를 쫙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테마 안에서 공략을 해주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시정의 인비 종목 상승률 최근 한 달 동안의 종목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월 15일자부터 4월 18일자까지 그리고 최근에 한 4월 20일부터 25일자까지도 계속해서 상승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뚜렷하게 상승을 나타내는 종목들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3월 15일에 DK락과 제일전기공업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 제일전기공업이 66%라는 상당한 상승률을 기록을 했었죠. 미국의 지금 전력 설비가 다시 구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더해져서 이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계시고요. YC캠 유리기판 테마에서 127%, 삼성제약과 에이테크솔루션 10% 넘는 상승률 각각 챙겨갔고 SP소프트는 전일 기준으로 또 한 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47%의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이삭엔지니어링, 세코닉스, 쿠콘까지 보고 계시고요. 다음 뷰노 의료 AI 쪽에서 또 공략을 해주셨죠. 9% 그리고 네페스 13%, 퍼스텍, 엘컴텍, 빅텍까지 보실 텐데 10%, 27%, 19%로 우리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있을 때에는 이런 종목들로 방산주로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JMB 반도체 장비 안에서 소개해 주셨고요. 108%의 상승률 챙겨갔고 APTC도 17% 반도체 쪽에서 공략을 했고 4월 18일에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종목 파로스아이바이오 그리고 TPC가 전일 기준으로 해서 각각 14%, 15% 상승을 챙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더해보자면 총합이 550%도 넘는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은 상승률 단기간에 한 달 사이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종목 분석과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때문이겠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이런 종목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 테마 놓치지 마시고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종목씩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전기공업 66% 넘는 상승률인데 3월 15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요. 쭉쭉쭉 보유를 하시다가 이날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보유하셨을 때 장중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일전기공업이 미국의 최대 전력관리사 이튼과 지금 아크 차단기, 인쇄 회로기판을 독점 공급하게 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이 눌릴 때에도 올라갈 AI, HBM 관련주,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연연하기보다는 테마와 종목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SP소프트 보겠습니다. 47%의 상승률이고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역시나 조금은 한 2, 3주가량 보유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IT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여러 기업들이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기능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주목을 받으면서 빠르게 상승세를 더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어느덧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이 선생님이 공략해 주신 종목들은 상승이 나타나면 굉장히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보여준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47%이지만 뒤에 명예의 전당에서 소개해드릴 종목들은 100%도 넘어가는 종목들 정말 많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 선생님과 오늘도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파로스아이 바이오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AI 신약 개발 관련된 내용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고형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의 AI 신약 개발 서비스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략한 날이 저점이었고요. 4거래 연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우리 파로스아이 바이오 는 이전에도 상승을 한번 챙겨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략이라는 점, 두 번 다 수익을 알차게 챙겨갔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신다면 이 선생님이 유심히 보고 계시는 종목들 모두 다 담아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아주 예쁜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TPC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인비저블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두 번째 공략을 하는 종목이죠. 15%의 상승을 챙겨갔는데 4월 18일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고요. 특히 이 종목은 엔비디아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대만의 TM 로봇, 테크맨 로봇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국내에 이 TM 로봇을 들여올 수 있는 회사가 바로 TPC 이 기업인데요. 4거래일 동안 보유를 했는데 이 4거래일 만에 장중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빠르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15%의 상승률 가져갔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화가 빠른 만큼 우리가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에 계속 계셔야지 전략들 잘 챙겨보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함께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상승률들 살펴봤는데 최근 상승률 말고 명예의 전당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2월 2일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320%라는 역대급 어마어마한 상승률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뉴로모픽 테마에서 우리가 대장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삼천당제약, 황망변성 치료제 관련주로 제약바이오 안에서 135%의 상승률 가져갔고 HB테크놀로지 반도체와 유리기판 테마인데 YC캠이 127% 유리기판 테마와 함께 올라와 있으면서 우리가 유리기판만 유심히 봤더라도 두 종목으로 200%는 넘게 챙겨갔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주행 쪽에서 우리 젠백스링크 99% 거의 100%의 상승률 보여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KNJ도 56.51% 그리고 JNB 108.84%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반도체 부품,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모두 다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꼭 올라갈 종목 이 선생님이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잊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런 종목들도 차트로 간단히 한 번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 320%고요. 2월 2일에 공략해서 저희 이 자리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셨었던 분이 계실까요? 3만 원대였던 주가가 13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뉴로모픽 테마 그만큼 지금 시장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YC캠 127% 유리기판 테마입니다. 유리기판 역시 반도체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략해서 여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입니다. 한 2, 3주 사이에 127%의 상승률 가져갔고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빠르게 상승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오늘 종목들도 놓치시면 안 되겠죠. JMB, 지금 삼성전자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공장에 이 JMB의 스테커 장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나고 또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108%라는 상승률을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셔라 라는 말씀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겨주시는, 상승을 안겨주시는 이 선생님 누구시냐?
라고 질문해 주신다면 각 섹터와 테마를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는 분이고요. 또 전략 분석이 끝난 이 선생님만의 공략 종목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TV로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수정의 인비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신다면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가 필요하다, 다시 보기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색하시고 저희 방송 다시 보시고 투자에 도움 받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준비된 테마 2가지, 결제 안건 2가지는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입니다. 오랜만에 보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반등이 시작이 됐을까요?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들이 많은데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을 주목해보자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몇 가지 종목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중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주목해보시고 이 선생님의 종목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HBM 준비되어 있고요. HBM 업계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세계 최초 기술입니다. 지금 귀한 몸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샛별이면서 귀한 몸이니 얼마나 우리가 담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2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종목까지 만나보시죠. 잠시 후 이 선생님의 결제 안건 들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이 선생님. 맞아요. 테슬라가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이제 진짜 좀 좋은 흐름 나타나 줄 때 되지 않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 선생님께서 첫 번째 결제 안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도 좋다고 전화를 걸어주셨네요. 자, 오늘 첫 번째 테마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2차 전지 테마 오랜만에 지금 만나보는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반등이 이제 좀 시작이 됐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그중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국내 시장에도 이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주목하셔서 오늘 2차 전지 주로 꼭 담아보시고 또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방송 채널 돌리면서 시청하시는 분들
분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신다면 한시정의 한비서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희 방송 출연하시지 않고 저에게 대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신 만큼 이 시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고 알찬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 믿고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브리핑 들어보시면서 오늘 어떤 종목인지 같이 유추해 보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 살펴보시죠. 테슬라 이야기를 오늘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었죠. 전기차를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게 되게 되면서 지금 테슬라의 실적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 발표가 끝난 이후에 테슬라에서 발표한 내용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에 저렇게 많이 상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저가형 전기차 모델 2 생산 계획을 밝히게 된 것인데요. 테슬라 지금까지 이 2차 전지를 사용한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라는 좀 불편함 그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공세도 조금은 밀릴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 전기차에 대한 앞으로의 방안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대감이 좀 더 실어졌기 때문에 간밤에 시간 외에서 13%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일의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들을 미리 선반영하듯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국내 2차 전지주들 포스코 퓨처엠이 8% 상승률을 보여주고요. LNF 5%, 에코프로빔 5%, LG 에너지솔루션 4%, 삼성 SDI 3.69% 등 이렇게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어제자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을 다시 봐야 되는 때가 왔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2차 전지 주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이슈 받을 영향이 크고요. 또 특히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성공하게 된다면 2차 전지 업체의 국내 실적 회복 시기가 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4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2분기 정도로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주들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들 늦지 않게 또 2차 전지주들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놓치지 마시고 꼭 집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어디에 힘을 쓰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산 배터리 소재 원료를 사용한 기업의 제품들은 들여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국 입장에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구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구체라는 것이 배터리의 핵심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 전구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중국에서 풍부한 자원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이런 전구체를 들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당연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반사 이익을 받는 이 시기에, 중요한 시기에 선두주자로 자리 잡기 위해서 배터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자립도를 여러 기업들이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전구체가 없으면 양극재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 때 필수 물질인 양극재가 있는데 그 양극재에 꼭 들어가야 되는
원료, 소재가 바로 전구체죠. 그래서 이미지로 이렇게 보시면 뭐 검색해서 보셔도 되겠지만 약간의 이런 흙먼지 같은 자갈같이 생긴 것이 바로 전구체고 그걸 활용해서 양극재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2차 전지가 되기 전에, 양극재가 되기 전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구체가 70% 정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 원료 사용 자체가 상당히 중국에서는 강점이었었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산 수입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전구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산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2차 전지 기업 역시 바로 이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과 함께 더불어서 몇 가지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구체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구체 주식회사와 손을 잡고 2만 톤 규모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짓고 또 여기에서 전구체를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LS그룹 역시 지금 전구체를 만들기 위해서 LNF와 합작사인 LS, LNF 배터리 솔루션 이렇게 합작사를 만들어서 또 2029년까지 12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생산 능력 확장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전구체 생산 능력이 약 5만 톤 정도였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2025년에 11만 톤, 2027년에 21만 톤까지 무려 4배가량, 2023년에 비해서 4배가량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고요. 이 규모가 20만 7천 톤까지, 21만 톤까지 거의 늘리겠다라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 생산 능력 확장 계획에 맞춘다면 앞으로 오늘 이 기업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더 큰 규모로 전구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구체에도 힘을 싣고 있지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호재가 많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 지금 풀 밸류체인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6월에 독일의 미넨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 전시회가 열리게 됩니다. 글로벌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인터배터리 2024는 2013년부터 열리는 배터리 기업들의 컨퍼런스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셋업체, 뭐 양극재, 음극재 앞에서 보신 전구체 기업, 소재 업체 장비들 모두가 모여서 배터리와 관련된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그런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이 유럽에 있는 독일의 이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원료와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풀 밸류체인, 앞으로 2차 전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전시를 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단결정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내용도 발표가 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단결정 양극재 그리고 다결정 양극재 뭐 이렇게 지금 2차 전지에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결정은 결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단결정은 결정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차이라고 본다면 단결정 양극재가 다결정에 대비해서 입잔의 균열이 발생이 적어. 그러니까 균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명이나 안전성 등에서 더 유용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단결정 기술을 지금 오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단결정을 활용한 양극재를 이미 헝가리에 있는 생산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실질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고요. 지금 총 사업비가 3,823억 원,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될 양이 2025년까지 약 10만 8천 톤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여기에서 생산해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밝혀지고 있고요. 정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오늘의 기업이 미국에도 전구체로 진출을 할 계획이고 또 유럽에도 이런 단결정으로 진출을 할 계획이다라는 점 꼭 주목하셔서 투자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미 오늘의 기업은 양극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큰 힌트가 나왔는데요. 오늘 기업은 그룹사의 모회사입니다. 그런데 자회사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가 지금 세계 최초로 전기차 전용 소재인 CSG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CSG가 니켈 함량을 중심으로 모아서 이 화재 위험도를 훨씬 더 낮추고 활용도를 높인 지금 구같이 생긴 모양으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어서 이미 SK온이나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2차 전지 기업이니만큼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SK온에는 3년 동안 10조 원 정도 장비를 지금 양극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와는 5년 동안 44조 원을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각각의 기업과 10조 원, 44조 원, 2차 전지 기업들은 몇억 원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몇십조 원으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의 기업 꼭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LFP를 제외한 양극재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의 모 기업인 오늘의 기업, 어떤 기업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많은 힌트들이 나갔습니다. 함께 유추해 보시면서 맞춰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기 전에 제목을 한번 보시죠. 2차 전지 종목에 지금 저점이 형성이 됐는데 액면 분할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붙여져 있죠. 사실 지금 차트는 며칠 전까지 제가 이렇게 딱 잘라낸 것이고요. 지금 액면 분할을 진행하게 되면서 거래 정지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의 힌트가 다 나간 종목인데 2차 전지주 안에서 액면 분할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50만 원대에 멈춰 있는데 5분의 1 수준으로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주가의 탄력성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자회사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업계에서 이 자회사 그리고 이 모기업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딱 이름만 들어도 그 기업 당연히 투자해 볼 만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만한 아주 든든하고 듬직한 기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 담아가셔서 꼭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호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도 전기차를 저가로 이제 다시 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기대감 모아지고 있고요. 어제자 기준으로 2차 전지주들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산화 경쟁 속에서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지금 배터리 전시회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풀 밸류 체인과 함께 양극재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이미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 꼭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의 상승률 그리고 계좌 수익률 저희와 함께 리뷰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으로도 리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2차 전지 안에서 살펴봤고요. 잠시 후 두 번째 테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수정의 인비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에는 내 종목도 다 같이 끌고 올라가 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조금은 답답한 흐름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우리가 또 새로운 종목을 편입하기에 상당히 좋은 날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생님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고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상승을 챙겨가실 수 있는 상당한 구간들이 있었는데 늘 지켜보고만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뭐 3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정리를 해봤고 사실 4월 19일, 20일, 21일, 20일, 25일에도 계속 빨간불입니다. 다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10% 이상의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따로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127%까지 지금 보고 계시고요. 100% 넘는 종목도 두 종목이죠. 지금 YC캔과 JMB 보고 계시고 또 명예의 전당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과 함께 제일전기공업, SP소프트, 이삭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의 상승세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달만 이 선생님과 함께 본다면 이런 상승률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종목 편입하시고 또 상승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오픈 채팅방 안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만 늘 수익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만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같이 리뷰하시면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오늘 두 번째 테마 또 중요한 테마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무슨 속보죠? 네네. 그런가요? 오. 그런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선생님께서 지금 전화를 또 급히 걸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반도체 쪽에도 좋은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다, 속보가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지금 낸드 쪽의 재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이 그동안에는 재고가 쌓이면서 감산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감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올라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 그리고 HBM 쪽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가장 많이 공략했었던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 아마 이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HBM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렇게 확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국내 시장을 아주 주도하고 있는 테마이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HBM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 그리고 세계 최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귀한 몸, 그 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목만 보더라도 오늘 꼭 공략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두 번째 테마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BM 테마 살펴보시죠. 앞에서 이 선생님께서 주신 전화 내용 말고도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HBM 쪽에서는 매일매일 상당한 호재거리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들려온 소식인데요. SK하이닉스가 청주 지역에 20조 원을 투자해서 HBM 생산 공장을 또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HBM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HBM 분야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다지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액 자체도 뭐 앞에서 보신 2차전지도 그렇고 20조, 뭐 몇십억, 몇천억이 아니라 무려 조 단위에서도 10조 이상으로 넘어가는 단위들인데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이 HBM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여기에서 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0만 장가량의 디램 웨이퍼가 생산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디램 업체 HBM 연간 생산 능력을 보면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수준보다 약간은 못 미치는 모습이에요. 디램 쪽에서는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SK하이닉스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디램을 HBM에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각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SK하이닉스 관련주를 보면 HBM 관련주로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내가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업은 SK하이닉스 그리고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과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마이크론에서 만든 기술부터 살펴보시면 마이크론과 함께 이 기업은 지금 반도체 세정에 관한 기술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반도체를 세정하는 기술에는 습식세정, 건식세정, 그다음에 증기세정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이 반도체를 적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결함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파티클 제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합적인 매트리스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습식, 건식, 증기를 모두 활용해서 복합적으로 세정 작업을 하는 것인데 파티클, 유기물을 제거하는 이 기술을 마이크론과 함께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기업과 이 기술을 만든 것만으로도 주목을 받기 쉬운데 또 국내의 SK하이닉스라는 기업과 함께는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HBM용 버닌 테스트 소켓 클리너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가, 사진 같은 경우가 버닌 소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약간은 뜨겁게 만들어서 웨이퍼를 약간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그 소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세정하는 클리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업은 반도체 세정 그리고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기술이 하나는 마이크론, 하나는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HBM 쪽에서는 오늘 이 기업 이렇게 지금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짚어봤고요. 또 이제 HBM이 활용될 AI에 대한 소식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애플 폰에도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장착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동안에 온디바이스 AI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가 갤럭시 S24에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가 됐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이냐, 더 많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았고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휴대폰, 컴퓨터, 다양한 제품에 AI 서비스가 탑재된,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서비스가 탑재된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제 이 갤럭시 S24처럼 애플에서 출시될 새 휴대폰에 지금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대규모 언어 모델이 들어가게 될 예정이라서 올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쟁이 심화된다라는 것은 좋은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경쟁이 심화되게 된다면 그만큼 AI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테스트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오늘의 기업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점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 지금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가운데 AI가 탑재된 비중은 1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이제는 이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그리고 그 이상으로까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의 기업 HBM 관련주이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라는 거 함께 짚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온디바이스 AI가 가능하기 위해서 HBM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반도체를 쌓아서 만든 3D DRAM 메모리에 대한 내용도 삼성전자 쪽에서 발표가 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3D DRAM 메모리에 대한 계획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DRAM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면 3D DRAM은 한 번 더 얹은 모습이고요. 3차원 구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D라는 것이 이면을 닿게 하는 것이 아니라 3차원, 그러니까 모든 면에 다 D램이 닿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핵심 기술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em콘 2024라고 하는 이런 전시회에서 또 이번에 이런 3D D램 기술을 발표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D램 시장 역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부터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무슨 계란판 이렇게 쌓이듯이 계속해서 더욱더 많이 웨이퍼들이 올라가고 적층이 되고 여러 면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에서 계속해서 지금 1,041억 달러까지 2026년까지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 D램 시장 점유율 앞에서 보셨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45%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SK하이닉스, 그 다음 마이크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도 발맞춰서 지금 삼성전자의 3D D램 소식까지 접해본다면 오늘 관련된 기업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기업이 그러면 이 소식과 어떤 점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HBM 업계에 떠오르는 샛별이고 또 세계 최초 기술로 귀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 3D 반도체 낸드를 쌓을 때에도 이 기술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함께 지금 협력해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낸 3D D램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에서 3D D램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이 기업의 기술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술로 국내 최초로 EUV 노광 장비 레이저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EUV 노광 장비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국내 기업이 아닌 네덜란드의 ASML 이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제가 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기업의 기술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업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극자외선 마스크 레이저 베이킹 장비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로에 아주 정밀하게 구워내서 패턴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의 D램, HBM을 만드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주 귀한 몸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기술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HBM과 AI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구나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차트상으로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에 또 큰 힌트를 하나 더 드리자면 이 기업은 이미 또 이 선생님이 한번 공략을 해주셔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더 알려주신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시 한번 공략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또 HBM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보여주신 이 선생님이니만큼 지금 이 종목 아껴뒀다가 한 번 더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글로벌 대기업들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AI, HBM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해 보시고 같이 수익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2번 수익 챙겨가시면 더 좋겠죠. 지난번에 공략하신 분들 기억나시더라도 한 번 더 공략할 타이밍 왔다라는 점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청주에 20조 원을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생산기지 만들어내겠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하죠. 또 AI의 새 옷이 입혀진다. 애플에서도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에서는 3D 낸드를 또 만들어내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기업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기업이 상장한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럴 때 꼭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가지 결제안건 살펴봤고요. 오늘 2가지 테마 다 잘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